안녕하세요. 암 전문의 김자영 원장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고용량 비타민C의 원리와 항암 방사선과 함께해도 안전하다라는 논문지를 소개를 해드렸어요. 2017년도에 캔서셀에 발표된 영향력 지수 20점 이상의 굉장한 논문이다 라고 하면서 소개를 해드렸더니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고용량 비타민C를 언제 해야 되냐, 언제 해야 효과가 제일 좋냐, 몇 번 해야 효과가 좋으냐, 또 안전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또 질문들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2부 고용량 비타민C 타이밍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드리려고 이 동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논문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소개를 해드렸던 2017년도 캔서셀에 발표된 이 논문에 대해서 제가 오늘도 또 소개를 드릴 건데요. 오늘은 그러면 이 논문의 저자들이 시행한 페이즈 1, 그러니까 일상 임상시험과 이상 임상시험이 있는데 거기서 시행한 고용량 비타민C를 언제 했는지 그 프로토콜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저자들이 택한 그 방식이 아마도 치료 효과를 가장 높이기 위해서 선택한 방식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방식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저자들은요, 두 종류의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일상시험하고 이상시험을 했어요. 근데 일상시험은 뇌교모종세포암, 뇌종양 환자를 대상으로 했고 이상시험은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뇌교모종세포암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이 뇌교모종세포암은 뇌종양 수술 이후에도 재발이 굉장히 많은 그리고 잔존암이 많거나 또는 위치가 좋지 않아서 수술을 못하는 분들이 많은 암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방사선 치료할 때 효과를 굉장히 많이 끌어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암이에요. 그래서 이 저자들은 이 뇌종양 환자분들이 방사선 치료를 하는 동안 어떻게 했냐면 주 3회. 자, 방사선 치료 뇌종양 환자들 주로 30회 정도 하시거든요. 그걸 하는 동안 주 3회에 고용량 비타민C 치료를 했습니다. 방사선 치료가 끝난 다음에 약 2개월 정도 동안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하고 그게 끝난 이후에 테모달 유지요법을 할 때 그 기간에는 주 2회를 시행하였습니다. 자, 방사선 치료만 할 땐 주 3회, 그 다음에 항암으로 갈 땐 주 2회. 방사선 치료할 때 제가 생각하기에 주 3회를 한 이유는 방사선 치료를 더 훨씬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선택한 횟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 고용량 비타민C가 하는 역할이 정상세포는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방사선 치료와 비슷한 방식으로 암세포의 DNA와 단백질을 툭툭 쳐서 죽이는 작용을 한다. 그게 이제 방사선 치료랑 좀 비슷한 기전이기 때문에 아마 그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방사선 치료를 하는 기간 중에는 주 3회를 아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방사선 치료를 하는 동안 그러면 어느 시간대에 이 고용량 비타민C가 들어가는 게 좋으냐? 이 논문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고용량 비타민C라는 게 주고 나면은 피크를 치고 다시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피크일 때 같이 방사선이 들어가면 가장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간을 최대한 줄였거든요. 그래서 방사선 치료는 고용량 비타민C가 끝나고 1시간 이내에 그러니까 끝나자마자 바로 하든지 또는 어떻게 했냐면 고용량 비타민C를 심지어는 맞을 때 마지막 1시간 정도 남은 정도 용량일 때 그때 맞으면서 방사선 치료를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량 비타민C가 웬만하면 최고 용량으로 있을 때 방사선 치료를 들어가게 최대한 했습니다. 이 프로토콜에서는. 그렇게 효과를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때는 방사선 치료랑 그래도 최대한 시간을 줄이면 좋을 것 같아요. 방사선 치료 끝나고 바로 와서 하시던지 아니면 방사선 치료 하시기 전에 하고서는 바로 가서 방사선 치료를 한다든지 그러면 시간대가 가장 좁게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가 끝나고 나서 테모달 요법을 할 때는 주 2회, 테모달 먹는 항암을 할 때는 어느 시간에 상관없이 주 2회를 시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뇌종양
이상 환자들한테 한 프로토콜이었고, 그 다음에 폐암 환자, 이상시험을 한 폐암 환자는 폐암 3기 후기 환자. 자, 폐암은 3기는 초기랑 후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후기. 그 환자들이랑 폐암 4기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고, 이 환자들 중에서 첫 치료가 항암 치료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자, 폐암 3기 환자들도 될 수만 있으면 첫 치료가 항암 방사선 동시 치료거든요. 근데 아마 여기서 택한 이 3기 후기 환자들은 처음에 방사선을 들어가기에 뭔가 무리가 있었던 환자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기 후기지만 4기와 함께 항암 치료가 처음에 메인으로 4사이클을 들어가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 임상시험에서는 여기서는 항암을 하는 동안 주 2회 고용량 비타민C를 치료하였습니다. 카보플루마틴하고 파클리탁셀을 시행을 한 그 항암의 프로토콜이었고요. 3주마다 한 번씩 시행을 했는데, 항암을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항암하는 날, 고용량 비타민C가 들어갔고, 이것도 1시간 이내에, 고용량 비타민C 끝나고 1시간 이내에 보통 항암이 들어가게 했습니다. 항암은 방사선처럼 매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암하는 날은 그랬고, 항암을 안 하는 날은 시간대를 택해서 했겠죠. 주 2회. 항암을 할 때는 주 2회에 고용량 비타민C 치료를 이 폐암 환자들한테 시행을 했습니다. 웬만하면은 메인 치료, 표준 치료 시간하고 가까이 고용량 비타민C 치료를 하는 게 좋다. 왜냐? 자, 암세포들을 정신없이 몰아치는 거기 때문에요. 그때 같이 들어가면 좋겠죠. 근데 센 치료가 사실 못 들어가는 이유들이, 보통의 치료, 항암이나 방사선은 정상세포들도 건드리잖아요. 근데 이 고용량 비타민C는 정상세포에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파괴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암 방사선과 동시에 해도 큰 문제 없이 괜찮다라는 게 이 논문에서 소개된 거고요. 제가 옆에 나온 이 사진은 이 논문에서 이제 실린 사진이고, 그 이상 폐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환자의 아마 중간평가쯤 때 찍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위에 요 오른편, 저한테서 오른편 이 사진은 치료 전의 사진, 그 다음에 이 사진은 치료 후의 사진입니다. 근데 이 저자들이 아마, 그러니까 사진 하나 가지고 이 치료가 정말 효과가 크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자, 어느 암이든지요, 방사선이 들어가지 않고, 그 다음 수술이 들어가지 않고 항암만으로 어떤 큰 덩이가 있는 것이 갑자기 훅 줄기가 쉽지가 않아요. 대부분 그래서 항암 방사선이 같이 들어가는 이유가 방사선으로 한번 같이 사이즈를 줄여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방사선이 같이 치료가 못 들어가고 항암이 먼저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 그 사이즈가 확 줄기는 쉽지 않은데, 이게 이제 비타민C하고 항암하고 같이 한 환자의 치료 전과 후의 사진인데, 여기 이렇게 폐암 환자 이렇게 덩이가 있던 게 옆에서 보면 치료 후에 덩이가 없어졌거든요. 이 사진도 마찬가지. 이거 굉장히 좀 덩이가 큰 암종의 암인데요. 이게 이제 사실 항암만으로 이 사이즈가 확 줄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정도면은 방사선을 해도 많이 줄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항암 방사선하고 항암과 고용량 비타민C 하고 이 환자의 경우는 이렇게 많이 거의 없어진 상태를 확인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대규모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치료 효과가 좋은 어떤 사람의 사진을 실은 거기 때문에 모두가 다 이렇게 좋은 효과를 낸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저자들이 이 사진을 굳이 보여준 이유가, 이 고용량 비타민C가 방사선 치료만큼 이렇게 어떤 덩이가 있는 걸 확 줄여주는데 효과가 있다는 걸 아마 보여주고 싶어서 이 사진을 싣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고용량 비타민C가 표준 치료인 항암과 방사선과 함께해도 안전하고 큰 그 부작용을 주지 않았다라는 게 이 논문에서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실린 내용이었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적용을 하면 좋으냐? 만약 내 암이 방사선이 뭔가 수술처럼 메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면 그때는 주 3회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방사선 효과를 극대화시키게, 내 체력이 괜찮기만 하면.
내가 그냥 유지요법이든지 뭐든지 항암이 메인으로 깔리는 그런 치료라면은 주 2회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덩이가 큰 거를 줄여야 되는 항암을 할 때는 사실 이때도 주 3회, 내 컨디션만 괜찮으면 주 3회 해도 좋아요. 근데 항암을 하시는 분들은 항암 때문에 몸이 그렇게 썩 좋지 않거든요. 근데 또 고용량 비타민C 그 차갑고 양도 많은 거를 주 3회씩 맞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경우는 적어도 유지요법으로 주 2회, 항암을 하는 동안도 주 2회, 내가 예후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많으면 항암 끝나고 나서도 주 2회 정도 그냥 유지해 주면은 몇 개월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자, 유방암 환자들 같은 경우는요, 팔도 한쪽밖에 못 쓰는 경우가 많고 항암을 하고 몸이 힘들기 때문에 그날 또 주사바늘 꽂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자, 예후가 아주 안 좋은 분이 아니라면은 항암 한 날 말고 바로 그 다음 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바로 전날 이렇게 해서 그 횟수라든지 양을 조절하면 좋겠고, 팔이 너무 안 좋아서 유방암 같은 경우 이제 주사바늘 꽂을 데가 너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항암을 한 주는 주 2회, 그 다음 주는 주 1회, 그 다음 항암하고 가까운 주는 팔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쉬어주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표준 치료가 들어가는 주 때 그때 세게 넣어주고, 자, 표준 치료 효과가 떨어질 때 조금 냅뒀다가 다시 표준 치료가 세게 들어갈 때 같이 넣어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고용량 비타민C가 정상세포를 크게 해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어느 시간대에 들어가나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횟수도 2번을 하나 3번을 하나 뭐 본인의 컨디션이 괜찮고 그 다음에 줄여야 되는 종양의 사이즈가 만약 크다면은 횟수는 주 3회 이상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 고용량 비타민C를 하는 시간대와 그 다음에 횟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치료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치료할 때 이 고용량 비타민C 같이 병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암 전문의 김자영 원장이었습니다.